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인 박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혹시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한 유산이 과연 공평할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저 역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40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매일 고민했어요. 그런데 3년 전 큰아들과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용기를 내서 아이들과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꺼낸 말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나중에 유산 문제로 너희들이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아이들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아빠,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라고 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접근 방식이 틀렸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후 손자와 함께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제게 할아버지는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야기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아이들이 모였을 때 저는 우리 가족의 역사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가 어떻게 자수성가했는지 들어볼래?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질문도 하고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빠가 이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이걸 어떻게 너희들에게 물려줄지 고민이야 라는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상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방법들을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가족사 스토리텔링입니다. 가족사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통해 재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이유는 바로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런 마음으로 모은 재산이니까 너희들도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방법은 일상 대화 끼워 넣기입니다. 거창하게 따로 시간을 내지 말고 평상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상속세 이야기 나오던데 우리도 미리 준비해둬야겠어. 또는 옆집 김씨 어르신이 자녀들과 상속 문제로 고생하시던데 우리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부동산이나 큰 돈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할아버지가 아끼던 시계인데 큰아들이 가져주면 좋겠어. 또는 엄마 반지 중에 이것은 딸이 물려받았으면 해. 이런 식으로.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큰 재산 이야기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의 의견 먼저 듣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결정해서 통보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서로에게 바라는 게 있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서로의 입장도 이해하게 됩니다. 5번째는 전문가와 함께하기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을 때 자녀들도 함께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시구나,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고마워하게 됩니다. 저는 이 5가지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큰아들이 아빠 그동안 혼자 고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다를 거야. 혹시 돈 때문에 더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대화를 통해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이야기해 놓으니까 나중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과 나눈 대화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아빠가 오늘 너희들과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혹시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서로 오해하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해. 그래서 미리미리 이야기해두고 싶어. 이렇게 감정을 먼저 전달하면 아이들도 방어적이지 않게 들어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아빠한테 바라는 게 있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니? 이렇게 묻고 나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때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일단 다 들어주세요. 제 경우에는 둘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솔직히 형이 더 많이 받는 건 괜찮아요. 대신 나중에 아빠 간병 문제는 우리가 같이 책임지고 싶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아빠, 돈보다는 아빠가 건강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혼자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우였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몰랐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해요. 내가 왜 이 대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단계는 타이밍 잡기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가족 모임 때는 피하세요. 오히려 평상시 조용한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도 피하시고요. 마음이 편안할 때를 골라서 이야기하세요. 3단계는 편안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TV는 끄시고 휴대폰도 치워두세요. 차나 커피를 준비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느낌을 주세요. 4단계는 실제 대화 진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떻게 생각하니? 더 궁금한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대화가 되도록 하세요. 5단계는 후속 조치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생각할 시간을 주자, 이렇게 여유를 두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거 어떻게 생각해봤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후속 대화를 이어가세요. 제가 3년간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흔한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하기입니다. 아빠가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돈과 재산에만 집중하기입니다. 부동산이 얼마, 예금이 얼마 이런 숫자 이야기만 하면 가족 대화가 아니라 재산 분배 회의가 되어버려요. 그보다는 가족의 의미, 서로에 대한 사랑,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한 명씩 따로 이야기하기입니다. 큰아들하고만 먼저 이야기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나중에 아빠가 형하고만 먼저 상의했네 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모든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이야기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입니다. 아이들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대화가 중단되고 더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든 일단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입니다. 좀 더 준비해서 더 좋은 때가 오면 이렇게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60% 정도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성공 사례들도 나누어 드릴게요. 이웃에 사시는 김 여사님 경우에는 딸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상속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엄마 레시피도 유산이야.
이 레시피들도 너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재산 이야기로 이어갔대요. 또 다른 분은 아드님과 함께 등산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아빠가 이 산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인생이 참 짧구나 싶어. 그래서 너한테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시작해서 3시간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가족이 순조롭게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어려움은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대신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여유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뉴스나 주변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화제를 꺼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속 대화의 진짜 목적은 재산 분배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산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3년 전만 해도 혼자서 끙끙 앓던 문제들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즐거운 대화 주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분명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